명제가 참이 될 때, 즉 일단 제목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이 두 가지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 얘들아 P이면 Q가 될 거야 라는 이 문장을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가 있는데, 일단이야 참이라고 치자. 이 문장이 진실이야. 그럼 이 말이 진실, 참일 때 우리는 참이 됐음을, 얘들아 참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이 됐습니다 앞에 거, 참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거를 화살표 두 줄로 적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화살표 두 줄의 뜻. 참이 됐을 때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P이면 Q다를 읽었을 때 100% 참이라는 걸 두 줄로 적습니다. 오케이? 참일 때는 이렇게 기호로 적는다. 자, 그때 얘들아 이때 그러면 참이 됐을 때 두 줄로 적는데, 그 참이 되는 가정 부분이 있죠. 가정이 되는 부분. 그때 이 P라는 문장을 떼서 얘는 상대방에게 Q이기 위한, 자 외우자, 화살표를 썼을 때 참이 되는 문장, 그 문장을 이제부터 충분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얘들아 둘 중에 하나인데 앞에 거 화살표를 쏘는 가정이 되는 부분을 충분 조건이라고 약속을 합시다. 쌤 Q이기 위한은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근데 그 참이 되는 화살표를 맞는 부분 누가 맡고 있니? 쏘는 거, 맞는 거. 얘가 맡고 있잖아요. 그때 맞는 이 결론 부분을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앞에 거에 대한, 앞에 거이기 위한 뭐하자? 맞는 놈을 필요라고 읽을 거예요. 필요 조건. 약속이라서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리고 참이 되고 있을 때야. 거짓말 일단 안 해요. 거짓말이면 의미가 없어. 참이 될 때는 두 줄로 적고 그 화살표를 쏘는 가정의 부분을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화살표를 맞는 결과 부분을, 그거를 필요한 놈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근데 이게 좀 그럴싸한 게 뭐니? 이게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하긴 해요. 충분 조건의 의의 필요 조건. 바로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사실 이게 같아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같아지기 위함으로 읽어봤으면 이게 말이 되거든요. 자, 봐봐, 얘들아. P면 Q에다가 참이 될 때가 언제야? 그럼 참이 될 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 언제 참이니?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앞에 집합이 뒤에 진리 집합에 다 들어갈 때지, 포함될 때지. 봐봐. 그럼 얘들아, 얘가 참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P가 조금이고요, Q는 뚱뚱이에요. 됐습니까? P면 Q자는 이렇게 됐을 때가 참이잖아. 그렇지? 이게 참인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봐봐. 그럼 얘들아, 얘를 떼어서 바라보면은 P가 요만큼의 쪼꼬미고요, Q는 요만큼의 뚱뚱이에요. 뚱뚱이. 떼어서 가져온 거예요. 떼어서. 근데 얘들아 봐봐. 얘 입장이야. P가 Q가 되려면 뭐 해야 되니? 이미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P는 Q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미 충분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읽어봐. Q가 P일 수 있나? 얘가 더 뚱뚱한 건데. 그래서 Q가 P로 바뀌기 위한, 같아지기 위해선 뭔가 다이어트를 시킨다든지 밥을 덜 먹는다든지 필요하죠. 뭔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데? 같은 건 아니잖아. 같은 게 아니잖아. P가 더 작은 거지.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해선 이미 충분하다고. 날씬한데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날씬하니까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Q가 P 쪽으로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죠.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Q 입장에서는 P가 되려면 칼로 자른다든지 해서 뭔가 가위로 자른다든지 해서 필요하다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같아지기 위함으로 보면 돼요.
P가 Q로 같아지려면 얘 이미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Q가 P가 되려면 날씬해져야 되니까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어떻게든 외우셔야 돼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쏘는 놈과 맞는 놈의 방향을 읽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다시 한번,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두 줄, Q이면 P이다도 거꾸로 읽었을 때도 참이면 이때 둘 다 참일 때,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호로 적을 때 P랑 Q는 서로 동등하다. 화살표 두 줄로 양쪽 화살표 줬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참이고 참이 되는 문장일 때는 두 가지 화살표 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는 둘 다 될 때요. 그때는 P는 상대방에게 Q에게 Q이기 위한 뭐라고 부를까? 썼을 때도 참이지만 맞았을 때도 참이면 뭐야? P. 썼을 때도 참이고 맞았을 때도 참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둘 다 된다. 근데 읽을 때는 P를 먼저 읽어요. 그래서 P로 충분 조건이라고 합성해서 읽습니다. 합성. P로 충분 조건. 두 문장을 한 번에 읽는 P로 충분하다. 믿었습니까? 반대로도 돼요. 반대로 됩니다. 뭐 하면 될까? Q도 P에게 P로 충분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었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가정이 뭔지 알아? 가정이 뭐야? 참이 될 때일 때. 거짓말이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참일 때 방향을 읽고 쏘는 거를 충분하다, 맞았을 때를 필요하다. 괜찮습니까? 근데 주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죠? 약속해놓고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장의 모양이 있으면 P는 충분하대로 끝났어. 다시 한번, P는 어떤 거에게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으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버려야지를 그냥 기호로 적는 게 편해요. 말로 쓰는 것보다 기호가 편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약속은 했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충분이니까 뭐였지 하다가 썼을 때 참이 되는 문장이었겠네. 그러니까 과거를 잘 떠올려야 돼.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야 돼. 오케이? 연습한다. 별은 가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있어. 이런 말투가 있으면 여러분 보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한글로 써있지만 제발 기호로 바꾸세요. 뭐 해야 됩니까? 얘랑 같은 말. 필요랑 같은 말. 기호로 만들어봐. 얘는 필요로 끝나니까, 말이 필요니까 맞았을 때 참이겠네라는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거겠네, 이 방향이 참이겠네를 기호로 적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필요니까 맞았을 때. 괜찮니? 이해돼요? 그냥 이 는을 은는이가 할 일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뒤집어서 읽으면 되겠죠. 편하게 뒤집어서. 오케이? 충분과 필요는 참이 되기 위한 방향을, 디렉션, 방향을 의미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썼을 때 필요가 화살표 맞았을 때를 연결해주면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그 아래쪽에 2번 박스 보면요, 그냥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벤 다이어그램 관계인데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읽어보세요. PQ가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말이 되려면 P가 Q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P가 Q에게 먹힌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체각처럼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별건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얘들아, 필수 문제 11번의 여러 예시를 두면서 충분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이 말의 말투를 잘 해봅시다. 자, 연습 문제 둘게요. 위에 대표 문제로 연습 문제야. 얘들아, 필수 문제 실면 뭐라 써 있어? 서로 다른 두 문장이 3개 정도 있죠. 그러니까 1번부터 볼게. 야, x가 0보다 작아 라는 문장과 상대방 x 더하기 절대값 x는 제로야. 이 문장은 서로 연결해 봤을 때, 자, 문제 지금 이거야. P라는 놈은 Q에게라고 할게. 이기 위한을 그냥 에게라고 할게. 상대방에게 땡땡 조건인지를 따지래. 이거 말 잘. 자, 땡땡 조건. 자, 지금은 주인공이 P인 거야. 그러면 일단 P가 상대방에게 화살표 방향을 결정했을 때 어디가 참인지를 2번 조사해봐야 돼. 그럼 2번 조사해봐야 돼. 해보자. P가 주인공인데 어떤 조건이지? 자, P를 바라보면서 자, 일단은 화살표 앞으로 서보세요.
그럼 이거이면 이거이다. 연결한 후에 참거짓을 따지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0보다 작다고 치면 그 수에다가 절대값 더하면 0이 될 거야. 항상 맞는 말인가요?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해봐야죠. 0보다 작다고 치면 x 더하기 절대값 x는 무조건 0인가요? 반드시 가능인가? 아니도요. 0보다 작다고 치면 절대값과 더하면 0이잖아. 항상 항상 되죠. 아니라고요? 그럼 아니라면 예시가 있다는 소리인데 어떤 예시가 있어요? 안 되는 예시가 있어요? 외계 행성에서 만나 잠깐만요. 네, 있나요? 아니요. 그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가 작다고 치면은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음수가 뒤보면은 마이 더하기 2니까 0 되죠. 말 돼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거꾸로 방향, 그러니까 차릴 때는 동그라미 적어 동그라미. 자, 거짓말일 때,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볼까? Q이면 P다 말잖아. X 더하기 절대값 X가 빵이라고 치면 X가 무조건 0 미만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개런티. 살짝 없죠. 다시 살짝 보장이 없어요. 왜? 0을 대입해보세요. X도 숫자란 말이 0. 근데 X에 0 대입하면 0 더하기 절대값 0이니까 0 나오니까 같아져요. 하지만 여기 대입하면은 작다가 안 되죠. 어긋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인 거야? 얘는 버리면 참이 되는 방향은 두 줄을 적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P는 화살표를 쏘고 있니? 막고 있니? 화살표를 쏘고 있어. 쏘고 있지. 쏘니까 뭐였지 하면서 충분히.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한 후에 읽으면 됐다고 내가. 두 번 해봤다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참이 되는 방향이 하나쯤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물론 둘 다 없을 때는 P를 충분 둘 다 아닐 수도 있는데 있는 것만 나와요. 자, 두 번째. P가 바뀌었어. 제곱을 당하면 0이다. Q는 절대값을 하면 0이다. 더했을 때. 자, 두 개의 서열 관계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돼. 앞에 거 먼저 해보자. 제곱이 더해서 0이면 절대값도 0이 되는 예시가 항상 되나요? 찬호가 되니? 참일 것 같아. 제곱이 더해서 0이면 절대값을 더해도 0이 된다. 항상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케이? 반대 방향은요. 절대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수가 있다면 제곱도 0이다. 말 되나요? 좋아요. 넌 잘한다. 이건 둘 다 됩니다. 왜냐면 이 방향으로 있든 저 방향으로 있든 둘 다 0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죠. 물론 실수의 세계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 두 줄 적으시면 되고 읽으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길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우리끼리 줄여서 필충이라고 부를 거예요. 필충 조건, 필충 조건이라고 부르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예시는요. 이거는 문장으로 적혀 있다는 문장으로 삼각형 ABC가 2등급 삼각형이다. 완전 열린 결말이야.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다음 문장. Q는 삼각형 ABC는 정사각형일 거야. 그럼 각각의 주장이 있을 때 화살표 방향을 결정해보자. 정삼각형이야. 자, 짰을 때 참입니까? 삼각형이 2등급 삼각형이라고 치면 반드시 정삼각형이 돼요. 반드시. 많이 틀리고. 그쵸, 이 삼각형. 얘가 ABC라고 치면은 정사각형은 안 되죠. 그리고 거짓말을 보이나요? 오케이. 거꾸로 방향은요.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면 따다다 2등 삼각형도 되나요? 반드시 되죠. 두 명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았을 때가 확정이네. 그러니까 P는 필요 조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거짓을 따지고 읽는다야. 한번 아래 문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줄게요. 438번. 문장 두 덩어리가 있어요. PQ, PQ, PQ. 문장을 연결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보장되는 것만 찾으면 수상한 문장은 뭘까요? 되는 것들과 되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요.
자, 필요 충분 조건만 찾으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해당할까? 잘 나옵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일단 물어는 볼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닌 이유까지.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질 거예요. x는 1보다 작아질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장. 니은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을 거예요. q는 제곱수가 같을 거예요. 이렇게 제곱수. 다음은 디귿 x 빼기 y 괄호 닫고 y 빼기 z가 0이 될 거예요. p인데. q는 x, y, z가 모두 같을 거예요. 모두 같다. 자, 천천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p랑 q 중에 p, q가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구하는 거야. 이 기호가 성립하는 거. 참고지. 해봅시다. 얘들아, 기억은 p를 기준으로 읽을 게 아니라 p를 기준으로 p는 q에게 어떤 조건이 되니? p는 q에게 무슨 말? 조건 필요냐 조건 충분히. 자, 둘 다 해봐야 돼. 일단 이 방향부터 해볼까? 이거 됩니까? 네.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무조건 작아요? 아, 2.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x가 있다고 치면 0. 근데 0도 되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0 넣으면 0 넣고 0 넣으면 0은 1보다 작아요. 참인데. 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참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지 근데 아니잖니 이런. 자, 버플이 걸리는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자. 얘라고 치면 제가 됩니까? 이거 장난치지 말고 이렇게 악수해서. 아, 자, 거꾸로 가지고 만드는 거죠. 네. 왜? 머릿속에 예시 하나 들어봐. 마이너스. 나 같으면 x를 엄청 과감하게 마이너스 100을 대입할게. 아니 그냥 마이너스 100을 넣어요. 1보다 작죠.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100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충분이라고 읽어야 돼. p는 충분인 거예요. p는 충분으로 끝난다. 충분으로 끝난다. 네. 오케이? 이렇게 빼요. 이거 충분이야. p가. 두 번째 거는요. 둘 다 해보자. 절대값이 같은 두 수는 제곱을 시켜도 항상 같으니까. 네. 얘는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성 가격이면은 항상 다릅니다. 반대는요. 반대도 돼요. 제곱수가 같으면 절대도 같죠. 그래서 얘는 필충에 들어왔습니다. 니은은 통과야. 디귿은 통과할까? 자격이 될까요? 이 방향과 저 방향. 근데 어디 조건인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얘부터 읽어보자. 정방향. 정방향부터 해보면 말이 됩니까? 0. 그럼 안 된다는 예시가 있을 텐데 안 되는 예시가 뭐야? 알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x를 1, y는 1, z는 100 잡으세요. 100이요. 그럼 1, 1, 100이면은 이거 떼면 0 되니까 0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 같지 않죠? 어긋나죠? 그래서 벌써부터 충분히 아니네요. 예시가 너무 많아요. 반대는요? 얘는 됩니다. 왜냐면 같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 똑같은 수 3개니까 대입하면 0 무조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니? 내 설명? 그래서 P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라고 읽으면 돼. 필요. 맞았을 때는 필요해. 화살표를 맞아. 그래서 니은만 지금 고르면 돼요. 필요 충분인 거. 오케이? 명제가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2번. 얘들아, 어떤 문장끼리 무슨 조건이다. 얘들아, 문장들끼리 조건이 된다라는 필요냐 충분냐가 결정된 경우는 반드시 뭐 하자? 말로 써있는 것을 기호로 바꿔치기 하자. 오케이? 기호로. 얘들아,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12번의 예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뜯어봐. 앞문장 뭐야? 나 P, 나 P야. 는, 나 Q, 이기 위한 필요가 된다라는 단어야. 그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필요 조건 느낌이 뭐였지 하다가 기호로 바꾸세요. 필요가 언제였죠? 두 사이를 연결할 때인데 맞았을 때로 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해보자면 어떻게 돼? 필요니까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필요라는 건 방향이기 때문에 참의 방향.
받았을 때 찾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멋이 없으니까 자리 바꿔서 읽어주면 결국 이거죠. 따라서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야. 필요 조건은 참의 방향. 근데 얘가 참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내가 일단 쓰고 보니까 복잡해요. 뭐 하고 싶니? 그거 말해보죠. 뭐 시키고 싶은데 바로 대우시키고 싶어요. 대우시켜보자. 그럼 이 문장에 새로운 또 문장 만들면 대우시키면 자리도 바꾸고 부정하면 되니까 P이면 Q이다가 돼요. 이것도 처리 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돼? 얘를 보기문에서 옳은 것 찾기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들아 P이면 Q다라는 걸 집합으로 그리면 순서를 지키면 앞에 거의 대문자 P, 뒤에 거의 대문자 Q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기문을 고르면 뭐가 되나요? 3번만 들어가야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아래 문장 풀어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9번 빈칸 채우기. 주어진 단서들을 조합해서 앞문장은 뒷문장에게, 문장은 문장에게 충분한 느낌이니 필요한 느낌인지를 계산하시오. 좋아요. 같이 해볼까요? 세 개의 빈칸 채우기. 다들 좀 또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다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오케이. 얘들아, 무슨 조건 따지기 전에 일단 참의 방향을 그려야 됩니다. 참의 방향.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서열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니? 올바른 그림 나왔어? 그려볼게. 첫 번째 이거야. 무슨 집합이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자, 유니버스를 울타리로 그리고, 자, 일단은 공통이 되는 집합 먼저 그리자. 앞에 거랑 뒤에 거 공통은 뭐야? 이거와 이거의 공통. Q인가요? 그럼 Q를 먼저 그릴게요. 자, Q를 적당한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의 상대방. 근데 P랑 Q는 서로소가 돼야 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건 서로소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건 서로소죠?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안 닿게요. 네. 오케이. 잘 그렸어요. 다음 얘는 이제 자, 그렸고 교집합 됐죠. 공집합이.
그다음 두 번째 건 QR이 합쳤을 때 Q가 다 나와야 돼. 그럼 R은 어디 있어? Q 안에 있겠지. 그치. Q 안에 이렇게 R이 있어야 합집합 결과가 Q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거니까. 그치? 늘 그린 상태로 이제 문제 풀면 돼요. 가보자. 첫 번째. 해보자. 문제에서 질문한 것에 집중을 해보자. 문제에서 질문한 거. 뭐뭐 능이 아니라 Q. 자, Q는이야. 그럼 Q를 색칠해봐. 어떻게 돼요? Q요. Q는 나피에게. 나피는 내가 색펜이 있으니까 이 맑은 펜으로 그런 하나의 거잖아. 나피의 진리수가 어디예요, 근데? P가 말고요. P 말고요. 네. 그럼 얘랑 얘 색칠을 봤을 때 초록이가 노롱이한테 다 뭐합니까? 들어가고 있죠.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향 맞습니까? 자, 그럼 그게 된다는 걸 기호 적으면 화살표 이거다. 얘가 얘 들어가는 거 뭐하면 돼? 들어갑니다. 즉 쐈을 때 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 거예요. 확실한 충분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거는요. 그거와 저거를 그려봐. 그거와 저거. 앞에 거 주어는 주어를 읽으세요. R이 살고 있는 어디예요? 여기 살고 있는 R이 아닌 곳이니까 R의 여백이네. 꽤 크지? R의 여백을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봐. R1의 바깥쪽. 그거는 상대방에게 Q야. 그럼 Q의 원의 외부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리 귀찮아서 그런데 이쪽이 더 크죠? 네. 그렇죠. 왜냐면 R의 외부랑 Q의 외부를 보면은 R의 외부가 더 크잖아. 즉 혹시 이렇게인 거 보여요? 네.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되는 거예요.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을 때는 필요입니다. 과연 그렇게 따져줘야 돼요. 문제 풀때다가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P는 낙 R에게야. P를 색칠해보면 P는 조그마한 원이죠. 여기 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상대방에게야. 상대방은 R의 여집합인데 요 여백이죠. 그럼 뭐합니까 이것도? 얘 1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원의 내부랑 저 원의 외부를 보면 R의 외부를 보면은 이쪽에 다 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고 있다고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충필충이에요. 충필충. 필충은 여기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필충은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확실한 게 없어요. 필충이라는 건 집합이, 그러니까 필충 같은 경우는 집합과 집합이 100% 일치해야 돼요. 앞문장 같은 문장이 포기어질 때가 필요 충분히 되는 거라서 지금은 그거를 확실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내용은 제가 13번은 말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 집 여러분 읽고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서. 바로 뭐냐면 얘들아 앞에서 집합 그 명제 풀 때 참이 되기 위함이야. 그럼 참이 되려면 화살표 방 결정하고 앞에 게 뒤에 거에 다 들어가 있고 수직선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3번 앞에서 했던 걸 똑같은 거라서 그냥 뭐만 추가된 거야? 필요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라는 필요 충분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거니까 똑같이 풀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13번은 집에서 읽고 해보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쪽 보시면 숙제 세트가 있습니다. 싹 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또 뭐만? 자, 그 다음에 192쪽으로 올까요? 이제 두 하나 남았어. 크게 보면 소설로 남았어. 자, 명제 증명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마지막 부분인데 일단 그 두 개는 빠르게 끝내봅니다. 오늘은 절대 부등 전까지만 일단 끝내봅시다. 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또 취약한 단원이에요. 물론 여기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숫자는 잘 푸는데 이 문장이 좀 약해서. 얘들아 6번 소단원 6단원 바로 뭐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너희가 증명해야 돼. 명제의 증명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명제의 증명의 단어는 이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장이 저 문장에게 얘가 참으로 읽혀진다고 치자. 근데 얘들아, 그 문장이 참일 것 같은데 그냥 참이라고 우기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 다시 한번. 야, 내가 맞는 말이야. 내가 맞는 말이야. 우기면 안 됩니다, 수학에서. 우기지 않고 그게 참이 된다면 그 참이 되는 앞에 게 참일 때
뒤에도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참이 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타당한 적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이 과정을 수학자들은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장끼리의 과정을 쓰는 거예요. 야, 이거니까 저거니까 무조건 참일 거야 라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여하지 말고 왜 그런데, 그게 왠데, 왜 why, 그게 왜 참인지를 잘 보여봐 하는 걸 수학자는 증명이라고 부르고, 증명은 길게 써야 돼요. 오케이? 그 과정에서 이 증명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증명을 수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첫 번째 겁니다. 직접 증명. 뭐라고? 그냥 단순한 직접 증명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앞문장이 너무 쉬워서 뒷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줄이면 끝나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적 사실 사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적인 알려진 사실들 있잖아. 반박할 수 없는 기본 사실들 뭐 있을까? 엄청 많아. 증명대 사용되는 그 도구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애초에 같으면, 얘들아, 애초에 같으면 일정한 수를 더해도 같다. 이걸 뭐라 부르지? 그냥 등식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운동수학 1의 성질을 모두 사용해 가면서 타당하게 된다로 참으로 보이는 걸 직접 증명했다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 여기 꼬리 목적지야. 자, 근데 얘에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참이면 참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어떤 사실들을 계속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1, 두 번째 사실 2, 알려진 사실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로 마지막 결론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직접 가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불러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간접 증명은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자, 수학은 직접 증명이랑 간접 증명이 있어요. 자, 직접 증명 뭐 있을까? 이겁니다. 볼게. 보자. 예지. 얘들아, 내가 간단한 문장인데 증명해봐. x, y가 둘 다 짝수이면 이면이야. 이면 더한 수는 짝수가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누가 봐도 참일 것 같거든요. 물론 누가 봐도 아니고 있는 거 안 보나? 자, 둘 다 짝수면 더한 수는 짝수이다. 내가 말을 했어. 참이? 네. 참은 맞지. 근데 왜야? 당연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증명 단어는 그거를 계속 의심해야 돼요. 왜 되는 건지를 뿌리채를 뽑아야 돼. 왜 되는 거지? 왜 짝수다 짝수 짝수예요?를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이유가 뭔데? 알 것 같니? 대부분 어려운다니까 이 사람이. 더 원초적인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왜 되는지를 보여준다. 오케이? 해보자. 해볼게. 자, 증명이야. 증명 스타트. 증명. 여기다. 자, 잘 봐봐. x, y가 짝수라고 칠게. 치자. 왜냐면 일단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이면 앞부분과 결론은 마지막에 보이는 거라서 자, 얘를 일단 가정해 봅시다. 그럼 짝수라고 치자. 그럼 짝수의 특징이 뭔데? 자, 중학교 성질이야. 짝수가 된다고 치자. 그럼 짝수의 특징이 뭐야? x는 y는 둘 수 있어요. 짝수니까 짝수의 성질 둘 수 있어. 바로 짝수는 최소 2를 가지고 있죠. 2 곱하기 땡땡. 즉 무슨 말이냐면 x를 2a라고 적을 수 있고, 왜냐면 2를 가지는 수가 짝수잖아요. 2 곱하기 땡땡. y는 뭐 할 수 있니? 짝수라고 치면 y의 상태는 2 어떤 수, 2b라고 주겠지. 뭐 2, 4, 8, 2, 5, 10, 2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2b.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준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로 줄 수 있다. 그치? 여기까지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진실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럼 이거니까 뭐 하면 돼?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야? 목적지가? 얘가 목적지야. 짝수가 될까라는 더한 수. 그럼 더해보자 한번.
그러면 두 수를 더해보면요. 처음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는이야 2a 더하기 2b로 계산해 주겠지. 자, 근데 2a 더하기 2b를 조금 더 다듬어 주면 공통 2로 인수분해하면은 2를 가지는 적당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수는 자기소개했을 때 2 곱하기 땡땡이니까 1을 또 가지고 있죠. 이므로 끝난 거예요. 짝수다. 이 정도면 더 설명할 게 없죠. 왜냐면 정확하게 2를 가진 수라는 걸 보였잖아요. 얘는 몰라도 되니까 그것도 짝수인 거지. 맞아. 그치?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결론 증명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부터 말을 길게 써야 돼요. 된다고 치면 뭐가 되잖아. 또 뭐가 되잖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식어들이 몇 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짝수의 법칙이라든지 짝수의 성질들. 뭐 더해도 된다. 더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죠. 허락. 그래서 수학적인 모든 사실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각각의 증명마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킬들을 많이 공부해 주셔야 증명을 잘합니다. 오케이? 근데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증명은 많아봤자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개를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기사님, 내가 봤을 때 가장 증명을 싫어할 학생으로 보여요. 왜냐면 증명 같은 거 제일 싫어하고 그냥 결론만 외울 걸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증명 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학은 이런 것도 멋으로 보면 수학에서 이 멋은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증명 잘하는 것도 하나의 수학이. 오케이? 자, 얘들아 거기 귀류법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할게. 자, 귀류법은 뭐냐면 내가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고 치면 말도 안 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할 때. 얘들아 모순이 뭔지 알아? 어디서 나오는 용어지? 모순? 삼각형도 어디서 나오지 않나요? 참고방패. 참고방패. 무조건 뚫는 참고와 무조건 방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모두 뚫는다는 모두 방어한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모순이라고 해요. 오케이? 모순이 발생하면 그거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걸 증명하는 거라서 원래 문장이 참이다 하는 게 거기 책에 조그만 써 있는 세 글자 귀류법이라고 불려요. 귀류법. 주로 루트를 증명할 때 많이 쓰여요. 귀류법은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주로 쓰입니다. 듣고 있니? 뭐라 했어? 루트가 무리수일 때를 보일 때 귀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명하고 맞출 겁니다. 자, 몇 쪽 안 돼요. 증명 문제 예시가. 자, 첫 번째들아. 보자. 필수 문제 14번. 이거 내가 이미 증명했거든요. 조금 비슷한 건데. 자, 이거 보자. 필수 14번.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스킬이 들어갑니다. 보이고자 하는 그 문장이 잘 증명이 안 될 것 같으면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우를 사용한다. 또는 귀류법을 사용한다. 오케이? 직접 증명이 안 되면 무조건 간접이에요.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는 귀류법. 필수 14번 뭐라 써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 작은 깜표 열고 자연수 AB가 있는데 곱한 수가 짝수이면이야. 여기가 증명의 스타트야. 문장의 스타트이면 A야 B가 또는 짝수일 것이다. 이 문장은 명확하게 참입니다. 그 이유를 보입시다. 곱한 수가 짝수면 둘 중에 하나 짝수인가? 여러분, 곱한 수가 짝수면 둘 중에 하나 짝수인가? 빨리 되죠. 그쵸? 12는 짝수인데 소인수 분하면 3, 4로 1등 간에 2, 6으로 1등 간에 1 곱하기 11 1등 간에 어쨌든 곱한 수가 짝수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짝수일 거예요. 그 정도의 센스는 필요해요. 당연하겠죠? 오케이? 왜일까 근데? 증명합시다. 첫 번째 겁니다. 자, 일단은 곱한 수가 짝수라고 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간접 증명할 거예요.
간접적인 증명 뭐 할까? 대우시켜보자. 자, 이 문장을 갑자기 대우로 변환해봅시다. 대우시키면 어떻게 돼? 얘들아 앞에 수식은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 설명인 거고 여기부터가 뭐뭐이면 뭐뭐이다야. 그럼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해보자. 얘들아 A 또는 B가 짝수의 부정은 어떻게 돼? 부정이다. 부정이야. A 그리고 B가 짝수의 부정하면 홀수로 문장이 바뀝니다. 이면 얘는 뒤집어서 읽으면 그 수가 홀수이다 라고 대우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대우시킨 상태를 한번 증명해보자. 이제 증명해보자. 해보자. 이면의 앞부분, 얘들아 뭐뭐 이면의 앞부분을 가정해보자. 얘들아 A 그리고 B가 홀수라고 치면 A 모두 홀수란 소리지. 그렇지? 근데 얘들아 A가 홀수고 B가 홀수라는 걸 이렇게 글자로 적으면 수학자들이 몰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아? 홀수? 뭔 말인데? 수학적 언어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스킬이 많아. 자, A는 홀수라는 걸 수식으로 만들면 짝수의 1 뺀 거. 자, 모든 홀수는 규칙성을 찾으면 짝수에서 1 뺀 꼴. 즉 어떤 수의 2배, A의 친구를 X로 잡을게요. 2X 빼기 1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홀수의 특징은 짝수에서 1 뺀 꼴로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B도 그냥 어떤 짝수에서 2y 빼기 1로 대신할 수 있죠. 홀수들의 특징은 이런 모양이잖아.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두 수를 곱해보자. 왜냐면 곱한 결과가 궁금하니까. 이게 될까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한번 나열해보면은 주어를 A, B를 곱하면 어떻게 돼? A, B는 곱셈 공식 쓰면 되지? 수학적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하세요. 전기 4번 하세요 빨리. 4xy 빼기 2x 빼기 2y 플러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3개까지만 보면 4배가 들어있고 2배가 들어있고 2배 들어있으니까 2로 묶으면이야 2xy 빼기 x 빼기 y 닫고 플러스 2. 그러면 거의 다 왔지. 그럼 A, B를 계산해보면 이런 수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수에? 곱하기 2가 들어있으니까 짝수죠. 에다가 1을 올린 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이 홀수가 된 거 맞죠?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증명 끝날 때 느낌이 와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하지. 2배에다 1 올렸잖아. 짝수인 거 맞아. 홀수인 거 맞잖아. 그래서 따라서 A, B 홀수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증명됐으므로 원래 문장도 증명된 거다라고 하는 게 간접 증명법 대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 방금? 홀수의 특징을 일단 적을 줄 알아야 돼. 홀수는 2배 빼기 1꼴. 2배 빼기 1꼴로 적는다. 짝수는 그냥 2배 꼴로 적으면 돼. 2배. 오케이? 할 수 있겠니? 네. 왜 기특이 빨리 가고 싶어요? 옆에 귀류법은 빨리. 귀류법 저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이걸 너희 나이 때 이제 공통 수학에서는 루트 2가 진짜로 무리수인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루트 2가 진짜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임을 이 문장을 증명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귀류법에서 나옵니다. 너희 지금까지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냥 메모했어. 메모 루트 2는 몰라. 1.414 블라블라야. 1.41457 몰라요.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걸 그냥 받아들였죠. 근데 왜 될까를 증명할 수 있다고. 신기하지 않나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증명할 수 있어. 해보자. 첫 번째 거예요. 얘들아. 자, 무리수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치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이 P라는 문장이 참일 것 같은데 한번 이거의 거짓 not P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귀류법의 스타트야. 자, 귀류법은 뭐냐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반대라고 하죠. 반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반대라고 치고 수학적 사실들을 모두 썼을 때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애초에 이 가정이 거짓말일 거야 해서 원래 문장이 참이다 라는 이 말장난으로 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 귀류법은 살짝 말장난이에요. 간접적으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보자. 만약에 얘가 아니라고 칠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피라고 친다는 건 뜻이 뭐야? 주어가 얘가 아니란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되니? 루트 2가
유리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라고 치자. 됐습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치면 유리수의 성질은 뭐죠? 그 수는 적당한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까지 따라오는 거죠. 왜냐면 유리수는 알려져 있잖아.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3분의 1, 5분의 2 그냥 분모분의 분자로 칩시다.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우리 분수꼴로 잡을 때 모든 분수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 다시 한번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 이거 잘 외워야 돼. 그 수는 약분 안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소까지도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분수는 약분된 상태가 있잖아. 12분의 1, 4분의 1 약분된 상태. 즉 기약분수로 적어보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지 모순이 없어. 아직까지 얘들아 모순은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양변을 제곱해보자. 자 양변 제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성질이야. 제곱해보자. 2라는 수는 분모 제곱수분의 분자 제곱수예요. 아씨 뭐지 모순이 없네. 양변의 분모를 곱해보자. 2a 제곱은 b 제곱이 된다. 아직까지도 모순이 없어. 자 근데 화장실 잘 따라와야 된다. 말장난 뜰 거 있다가 얘들아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2배 했을 때 b의 제곱이 된다는 건 애초의 b라고 할게. 이 애초의 b는 2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같으려면 b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다음 과정 받아들여요. 2배 시킨 거랑 같은 거면은 얘가 2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b는 2k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해돼? 뭐 둘 수 있다. 짝수라는 보장 때문에. 그치? 자 근데 그럼 b를 2k라고 두고 다시 위에다 비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a 제곱은 지수법칙을 쓰면 b는 2k니까 2k 제곱은 4k 제곱이에요.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네. 나누기 하면 a 제곱은 2k 제곱이라는 어떤 문자의 수가 나와. 근데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읽으면 a를 자기소개하면 2배 k 제곱이니까 2가 들어있죠. 그럼 또 뭐가 돼요? a도 2를 반드시 가지는 2, k 말고 h 어떤 새로운 또 2배라고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진행하다 보면은 모순이 발생했죠. 나 지금 모순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모순 발생했죠? 막 장난질했더니 될 거야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거랑 요거는 모순이죠. 처음에 뭐라고 밑밥을 깔았어? 그 수는 무조건 서로 약분된 상태로 가능해야 되는데 분수라고 치면은. 근데 이거 2를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짝수란 소리니까 처음 깔아놨던 덫에 발이 잡힌 거예요. 가다가 잡힌 겁니다. 왜냐면 서로소라고 뒀는데 2배가 들어있는 두수가 되고 있으니까 모순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뭐 한 거야? 따라서 A와 B는 서로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된 거야.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생겼어요. 펑 터졌어요. 모순이 발생했어. 그니까 뭐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쓸데없었던 거예요. 즉,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유리수라고 쳤던 게 거짓말이니까 반대말. 무리수가 참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이 명제의 세계예요. 뭔가 잘 안 되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니니까 저러고 하자. 뭐라고 치자.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그럼 얘가 거짓말이네. 문 닫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참인 겁니다. 얘가 참일까 얘가 참일까. 그때는 둘 중에 하나 해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주로 부정했을 때가 거짓말일 거라서 원래 문장이 참일 겁니다. 오케이? 이걸 귀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귀율법의 예시는 좀 많이 또 풀어보셔야 감이 잡힙니다. 아니라고 치자야. 네. 아래 문제들과 다음 쪽 해보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 RP